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아시아개발은행 ADB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아 및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크게 낮추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DB가 이번에 발표한 전체 전망 보고서는 367페이지나 됩니다.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나 원고 내용을 보고 싶은 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이충건의 경제진단과 시사 정보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인 ADB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 내 경제 전망 Asian Development Outlook 수정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작년 5.2%에서 3.0포인트 하락한 2.2%로 전망했습니다. ADB 즉 Asian Development Bank가 당초 예상했던 회원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2%였으나 3.0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회원국의 내년 성장률은 6.2%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는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66년 8월 22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창립했습니다. ADB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G7 등 선진국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에 31개국이 참여했으며 현재는 67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태 지역 48개국과 그 외의 지역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은행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참여국의 출자 금액에 따라 투표권의 가중평균치를 둡니다. 출자금 비중은 일본의 출자금이 가장 높은 15.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15.56%, 중국이 6.47%, 인도가 6.36%, 호주가 5.81%, 캐나다가 5.47%, 우리나라가 5.28%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내 회원 국가의 총 투표권 비중은 68.3%입니다. ADB는 이번에 Asia Reels from the COVID-19 Outbreak라는 타이틀 제목을 제시했는데 이는 아시아는 코비드19의 발병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DB는 2020년 경제활동이 회복될 조짐을 보였지만은 1월달 중국에서 발발한 이후 전 세계 전염병으로 확대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즉 코비드19에 의해 희망이 빠르게 꺾였다고 보았습니다. 지역 및 세계 공급망, 무역 및 관광에 대한 중단과 발병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재정 혼란으로 비틀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망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3월 20일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내에 코로나 발병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즉 2021년에는 6.2%의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말에 제시한 2020년 아시아 지역 내 경제 성장률 전망은 5.5%를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크게 하락하여 2020년 2.2%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내 코비드19 발병이 끝나면 2021년에
6.2% 수준으로 크게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V자형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비드19 발생이 전 세계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들이 보다 짧은 기간에 봉쇄되어 보다 작은 수요 충격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계 경제 GDP 성장률은 2.3%포인트 감소하고 세계 전체의 손실 금액은 2조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봉쇄가 되고 보다 큰 수요 충격이 있게 된다면 세계 GDP는 4.8포인트 감소하고 세계 경제 전체의 손실액은 4조 90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각각 GDP의 5.1%와 4.6%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활동 지표를 나타내는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인 구매 관리자 지수를 도표에서 보면은 2019년 말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가 코비드19 발생에 의해서 꺼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제조 PMI와 글로벌 종합 PMI 모두가 2020년에 들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2019년 6.1%에서 크게 하락하여 2.3%로 전망하고 내년은 회복되어 7.3%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1, 4분기 산업과 서비스, 소매 판매액,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2019년 5.0%의 성장에서 금년 2020년 4.0%로 하락하고 2021년에는 6.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올해 바이러스 확산과 보다 약화된 글로벌 환경 대책이 최근 세금 감면과 금융부문 개혁의 혜택을 상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팬데믹 현상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코로나19 충격 확산에 따라 금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1.0%포인트 낮춘 1.3%로 전망했습니다. ADB는 작년 12월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측한 바 있고 2021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DB는 이달 초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며 최악의 경우 한국 GDP가 165억 3,100만 달러 감소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1.0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최악의 경우로 가정했던 글로벌 팬데믹이 현실화하며 공식 성장 전망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급격하게 낮춘 것은 AD뿐만 아니라 OECD도 3월 초에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2.0%로 수정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역시 일제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기존 1.4%에서 0.1%로 스탠다드 앤 푸어서사는 1.1%에서 마이너스 0.6%로 피치는 2.2%에서 0.8%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ADB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도국이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 제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적 기반 정비, 자본시장 육성, 대학과 혁신기업을 연계하는 역동적 도시 조성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